오늘은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굉장히 길어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교과서 290에서 29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태양의 내부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태양을 케이크 칼로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잘라낸 건데요. 이렇게 해서 태양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왜 안 보일까? 안 켰네요. 왜 꺼졌지? 아, 이게 꺼졌었나? 그래요. 예. 중심에 핵이 있고요. 핵에 뭔가 빛이 나오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실제로 이제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빛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빛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태양 표면을 뚫고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핵에서 만들어진 빛 에너지가요, 요 맨 겉에 있는 대류층을 뚫고 나올 때까지가 10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에서 오는 빛들은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입니다. 복사층을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그리고 맨 겉에를 이제 대류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여기 복사층, 대류층입니다. 핵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에서의 핵융합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핵입니다. 핵. 다시 핵. 이미 4번 해서 반응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 핵이라고 불려지는 태양의 중심부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핵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핵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요, 압력도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부딪혀서 이게 붙을 정도로 온도와 압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6개의 수소 원자 핵이 관여를 합니다. 그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이고요. 그 양성자인 수소 원자 핵 2개가 먼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양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양성자 1개는 중성자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중수소가 됩니다. 중수소는 왜 중수소라고 하냐 하면 원래 수소는 양성자 1개인데요.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무거운 수소라는 의미에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2개가 합쳐져서 중수소, 또 수소 원자핵 2개가 합쳐져서 중수소가 되고요. 이때 이 중수소는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됩니다. 원래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성자 하나가 부족한 그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되고요. 또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 2개가 융합해서 순간적으로 양성자 4개, 중성자 2개인 입자가 되었다가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돼서 양성자 2개를 내어놓고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게 태양에서의 핵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핵의 온도는요 1500만 켈빈이에요. 근데 1500만 켈빈이라 하기도 하고요, 1500만 도씨라고 하기도 합니다. 절대 온도라고 해도 되고 섭씨 온도라고 해도 되는데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사이에는 273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273도만큼. 따라서 1500만이나 1500만 273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1500만 명하고 1500만 273명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 이게 대략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켈빈이라고 할 때도 있고 도시라고 할 때도 됩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면요 플라스마 상태가 돼요. 이 플라스마 상태라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가 전하를 띤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플라스마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자기파인 빛이 지나가게 되면 빛의 경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전하를 띤 입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그 핵에서 발생한 빛이 복사층을 뚫고 나오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H로 표기를 하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헬륨은 영어로 헬리움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가끔 내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농담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헬륨은 히 그죠. 히 헐은 그녀고. 이건 통하는 밭도 있고 안 통하는 밭도 있는데 반쯤 통하네요 여기는. 헬륨은 영어로 헬륨인데 그 첫 글자를 따서 H라고 적으면 수소랑 헷갈리니까 HE까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하고 헬륨 원자 1개의 질량,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이라는 건 반응 전 질량이 되겠고요.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은 융합 이후, 핵융합 이후 반응 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요. 교과서에 한번 보면요. 자, 여기 그 292쪽에 해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1호인데요. 이때 요 기준이 되는 U는 그 탄소 원자가 이제 6개의 양성자와 6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총 질량수가 10인데요. 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나눈 게 U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준이 되는 질량 단위인데, 이게 헬륨 원자핵 하나는 4.001호예요. 근데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1.0073이니까 요 4를 곱해보면 대략 생각해봐도 얘보다 크죠. 네. 그래서 이게 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질량은 질량이 변했다라는 의미에서 델타를 써서 델타 M이라고 표기할 겁니다.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빛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확대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불편하겠네. 웃네. 얼른 마스크. 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기호로 한번 적어보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본 식일 거예요. mc 스퀘어 mc 제곱. 이는 mc 제곱이라는 식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럼 아마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요 C가요 빛의 속력입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인데 3억이에요. 3억. 3 곱하기 10의 8승인데요. 요거에 제곱을 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됩니다. 10의 4승이 만이죠. 10의 8승이 억이고요. 10의 12승이 조입니까? 10의 16승이 경이니까 정말 구경이죠. 구경도 못 해본 숫자 구경. 그래서 그 1kg이 사라지면 하나 통했네. 1kg 되게 치밀했죠 방금은. 1kg이 사라지면 그 구경줄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태양에서는 심지어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질량이 사라지느냐? 400만 톤이 사라집니다. 400만 톤이니까 400만 곱하기 톤은 10의 3승 kg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구경을 곱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1초마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지구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조차도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융합이에요. 정말 큰 에너지죠. 그래서 요 핵융합 과정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93쪽에 보면 자료실에 핵융합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잠깐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붙은 무거운 수소입니다. 그거와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는 뭐냐면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의 녀석이에요. 그럼 총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쳐서 3개죠. 그래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융합하여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조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건이 좀 달라요. 태양에서는 엄청나게 큰 중력에 의해서 매우 높은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핵에서. 근데 지구에서는 그 정도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압력 대신에 온도를 더 높여서 핵융합 그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처음은 500만 켈빈이었는데 요 우리 인공 핵융합로에서는 1억 켈빈 이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커버하는 거죠, 온도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역시 또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이제 또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1억 켈빈 정도면요, 어떤 물질과 닿이더라도 그 물질이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아내는 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용기로 담아낸다기보다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담아냅니다. 이게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아까 플라즈마 상태가 원자핵과 전자가 다 분리된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전하를 띤 입자들만 존재하게 되는데,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자기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나선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벽하고 부딪히지 않은 채 얘가 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녹으니까 가둘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던조 자석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던조 자석은 또 매우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와 매우 낮은 온도가 공존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융합로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도 배출되지 않고 방사선 폐기물도 나오지 않으니까 친환경 에너지이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요거를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1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폭탄은 한 번에 터뜨리면 되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라늄 핵 분열 반응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핵 발전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료봉을 교체해서 가동을 시키면 6개월 가량 핵 분열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자체는 경제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아마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큰 변화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핵융합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기여를 하고 싶으면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면 됩니다. 특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이제 가장 선두주자이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지하철 3호선에 4호선 타면 아마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 가면 되지. 공부해서 하고 싶으면. 저는 너무 멀어서 안 갔어요. 귀찮아가지고. 자,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 구경도 못한 에너지가 있었죠. 그거의 20억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냥 매우 멀리 있으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 퍼져 나가는 동안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20억 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순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구에는 다른 행성과 달리 대기와 해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적도 근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대적으로 고위도 극지방 쪽으로 잘 순환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도지방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대기와 해수가 없는 다른 행성에 비하면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잖아요, 둘 다. 그 이유가 이제 대기와 해수가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교양과학 도서 중에 교과서 밖 과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서문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식 날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해서 그 이과생들은 빼고요, 문과생들만 인터뷰를 해서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생이요, 세계 1위죠. 절반 이상이 틀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과에서는 문과 관련된 교육만 하고 이과에서는 이과 관련된 교육만 한다는 거에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상식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 틀린 답으로 뭘 했냐면은, 여러분 들으면서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태양이 가깝고 겨울에는 태양이 멀어서 여름과 겨울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구 전체가 여름이 되고 지구 전체가 겨울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양의 고도 차이 때문입니다. 이건 손전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손전등을 위에서 비추면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비추면은 좁은 영역에 빛이 집중되죠. 근데 손전등을 비스듬히 비추면 태양의 고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럼 타원형으로 빛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동일 면적을 비교했을 때 그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도가. 그래서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남는 이유가,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294쪽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인데요. 요 적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전등을 위에서 바로 내려쬐는 듯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크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고위도 쪽에서는, 극지방 쪽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손전등을 비스듬히 비추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반적으로 여기가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여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해수와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이제 그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제 순환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또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누가 정리했는지 몰라도 참 정리를 잘 해놨네. 제가 무려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1시간 반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이래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해서. 그 태양 에너지는요, 일단 핵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핵에서 만들어진 빛 에너지가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지나서 진공인 우주 공간을 따라서 지구로 올 때까지는요, 빛 에너지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복사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된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열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출발점은 크게 보면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자체에서는 이제 지구에 도달하면 일부는 열 에너지, 일부는 빛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열 에너지가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럼 구름이 되죠. 그러니까 물 중에서 바닷물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게 되면 호수나 강이나 댐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바다에 있을 때보다 위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도 태양의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공기 분자가 움직이는 거고 파도는 물 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는 자연 현상인데, 인공적으로 태양열을 모아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유도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태양열 발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열 발전보다는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건데요. 빛 에너지를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빛 에너지는 생명체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식물이 이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게 광합성이죠. 그럼 포도당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셈이에요. 물질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셈이니까 이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당은요, 각종 세포에 공급이 되어서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 그걸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을 통해서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물을 잡아먹는 동물의 에너지 또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동물이나 식물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서서히 물질이 변화해서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석유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도 물질이니까 일종의 또 화학에너지,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바뀌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를 떼어서 화력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댐에 갇혀있는 물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해서 풍력발전, 파력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빛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운동에너지 등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을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에너지의 최초 근원이 태양에너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게 더 쉬우니까요. 몇 가지 안 되니까. 핵에너지, 우라늄을 이용한 건데 그거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던 걸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에너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할 때 배울 텐데, 조력 발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태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도 수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태양에서 공급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닙니다. 근데 방금 말한 이런 몇 가지 정도를 거의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따지고 보면 최초의 그 근원은 태양 에너지인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문제인데다가 문제 속에 태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나쁘지 않았나 이번에? 네. 자, 그림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철수, 영이, 민수였거든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그 개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철수에 관련된 개그가 진짜 많거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철수가 탄 우주선의 앞쪽과 뒤쪽에 운석이 동시에 충돌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먼저 충돌하느냐. 그러면 철수가 이제 달려오는 기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속도를 측정하는데 기차에 탄 사람이 빛을 쏘았을 때 빛의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매 순간 보면 철수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살아나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보통 개가 많이 하고 철수는 또 그 물리투 선택자에게 대해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영희에 비해서. 근데 최근 트렌드는 옛날에는 철수, 영희, 민수였으니까 남학생 2명이었잖아. 요새는 학생 A, B, C로 바뀌면서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인 조합이 많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알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철수 아쉬워요. 철수만. 그러니까 막 그 옛날에 그 철수와 관련된 이런 그 학습지가 제가 올린 학습지가 그 어떤 유머 게시판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막 철수 살인마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철수가 탄 우주선이 막 운석과 충돌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철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 A 보도록 할게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학생 B.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되죠.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면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럼 학생 C. 대기의 순환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죠. 그래서 A, B, C가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감탄해서 5. 설명을 해줘야 되나? 몰랐어?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18. 자,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핵 1개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각각 스몰 m 라지 m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핵. 태양의 핵에서 중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극한 직업이다. 자, 4 스몰 m 이건 수소의 질량이죠. 라지 m 이건 헬륨의 질량입니다. 이게 핵 반응 전이고요. 핵 반응 후입니다. 그럼 핵 반응 후의 질량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핵 반응 전이 더 큽니다.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으니까 디귿이 맞겠네요.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지구에 전달되고요. 일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부라고 표현 쓴 거는 이제 지구에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라고 한 거고 복사의 형태로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진공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복사밖에 없어요. 에너지 전달 형태가. 그래서 2분은 전달 안 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2번이 답이니까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발전과 지구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겁니다.